전 갤럭시 주인입니다. 동시에 애플 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여러분, 애플이란 기업 투자하고 계시나요? 애플 주식은 현재 한국, 미국을 통틀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아마 미국 주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한 번쯤은 사보셨을 만큼 가장 인기 있는 주식인데요. 막상 사긴 했는데 이 기업이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애플이란 어떤 기업인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애플하면 아이폰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그래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애플 주식을 사면서도 아이폰 만드는 회사에 왜 이렇게 기대가 큰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회사가 무엇을 팔고 무엇이 가장 주력인지 보려면 매출 비중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매출 비중이 61%로 핸드폰을 가장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는 맞지만 태블릿 PC, 아이패드, PC, 노트북 시리즈, 맥과 같은 제품도 판매하고 있고 스마트 시계 애플워치, 가정용 TV, 애플 TV, 무선 이어폰, 에어팟 같은 웨어러블 홈 액세서리 매출도 11% 정도나 차지할 만큼 꽤 많이 판매하고 있으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뮤직, 동영상 컨텐츠를 구독 및 시청하는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 등을 포함한 서비스 매출 또한 14%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비중을 2012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시간대별로 보면요. 주력 제품인 아이폰 비중은 2015년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예전만큼 큰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맥과 아이패드 비중도 점차 축소 중인데요. 특히 회색 아이패드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폰, 아이패드에 익숙해진 사이 애플은 주력 사업을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웨어러블, 액세서리 매출 비중은 감소하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9월 출시된 에어팟이 효자 제품으로서 점점 더 많이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매출 비중은 그야말로 급성장 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전 세계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2010년대 중반 애플뮤직 매출의 빠른 성장과 2010년대 후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은 애플 TV 플러스의 성장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사를 보면 OTT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OTT는 오버 더 탑의 줄임말로 원래 온라인 동영상을 TV를 통해 보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탑은 셋탑 박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꼭 TV가 아니라 모바일이나 노트북 등으로 보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과도 혼용해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애플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점점 더 변화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변화 자체는 시대의 큰 흐름을 잘 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애플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잘 나갈까요? 애플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그 서비스업에서 잘 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성장하는 시장에 탑승했으니 이제 그 안에서 경쟁만 이기면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애플뮤직 사업이 속한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원 스트리밍 시장은 한 사람이 돈을 내고 두 개의 서비스를 쓰는 경우는 잘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즉, 경쟁사 간 구독자를 한쪽에 얻으면 한쪽에 뺏겨야만 하는 제로섬 게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구독자 점유율이 중요할 것이라 가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애플뮤직 사업이 속한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구독자 점유율 변화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왼쪽 17년 전반기부터 가운데 18년 전반기를 거쳐 맨 오른쪽 19년 말에 이르기까지 애플뮤직의 점유율은 소폭 상승을 하다 정체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마존이 17년 11%에서 19년 15%로 텐센트가 17년 10%에서 19년 11%로 유튜브가 약 6%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점유율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니 애플은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점도 한번 보시죠. 애플이 차별화되는 부분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애플뮤직에 자연스럽게 유입되게 만들 아이폰 등의 기기가 이미 엄청나게 팔려나갔고 앞으로도 팔려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기존 유저를 가둬두는 역할뿐 아니라 신규 유저를 유입시키는 데에도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매출을 대략 가입자 수 곱하기 가입자당 지출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경쟁사 구독자 대비 애플뮤직 구독자들은 한 명이 지출하는 금액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음원 스트리밍 시장은 가격 인하 등의 경쟁이 치열한데 서로 싸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도 애플의 구독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충성 고객이 단단히 받쳐주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금액을 지출하면 상대적으로 경쟁사보다 이익을 많이 남길 것이고, 기존에 많이 쌓아둔 현금에 더해져 독점 음원을 더 확보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경쟁력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독점 음원 전략이 과연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독점 음원 전략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신사업들을 해내는데 쌓아둔 현금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TV 플러스는 영상 스트리밍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핵심은 결국 콘텐츠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역시 여기에 동의합니다. 즉, 대중적으로 많이 볼만한 콘텐츠를 얼마나 갖추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이 아무리 싸도 보기가 편해도 결국 콘텐츠가 재미없어서 볼만한 영상이 없으면 구독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영상 스트리밍 시장은 이제 시작인 시장이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래를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코로나 기간만 해도 구독자가 넷플릭스의 경우 9.4%, 애플 TV 플러스의 경우 19%, 디즈니 플러스는 26.4%나 증가했거든요. 각 경쟁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에 임하고 있는데요. 절대 강자 넷플릭스는 핵심인 콘텐츠 경쟁력을 가장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콘텐츠 비용 확보 비용의 80%를 자체 제작 콘텐츠에 투자할 만큼 자신들만의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인기작들의 해외 단독 판권 등을 확보함으로써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단독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 경쟁력은 낮은 것이 단점인데요. 스포츠 분야는 이 시장의 새로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아직 유료 TV 가입을 끊지 않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82%의 응답자가 유료 TV를 끊지 않은 주된 이유를 스포츠 경기 생중계로 꼽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OTT 기업이 스포츠 생방송 분야를 흡수하면 그만큼 유료 TV 시청자들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이죠. 2인자 아마존 프라임은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에서 런칭한 OTT 서비스인데요. 사실 컨텐츠가 엄청난지는 조금 확신이 안 서긴 합니다. 그러나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 119달러라는 저렴한 구독료와 이 구독료를 내면 OTT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쇼핑의 주요 혜택까지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사실 가입자 수는 2위지만 이 멤버십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료 배송을 위해서 가입을 한 것이었다고는 하기 때문에 영상 스트리밍 자체로서의 경쟁력은 현재로선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프라임의 미래가 유망해 보이는 이유는 아마존의 막대한 현금을 뒤에 업고 있고 이를 통해 차기 경쟁력인 스포츠 중계권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NFL, NBA, PGA 투어, MLB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 중계를 원하는 중계만 골라 시청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4인자이지만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는 말 그대로 컨텐츠 경쟁력의 오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ESPN 플러스까지 그야말로 미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부분은 유아용부터 성인용까지 전 연령대를 타겟하는 콘텐츠가 많다는 점입니다. 콘텐츠의 질이 좋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럼 다시 오늘의 주제인 애플로 돌아와 볼까요? 애플의 콘텐츠들은 보면은 매우 주관적이지만 앞에서 본 콘텐츠들에 비교해 보았을 때 딱 봐도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가진 거라곤 애플이 보유한 꽤 큰 규모의 현금과 이미 보급된 아이폰 등의 기기들 뿐인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걸로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상황인 것이죠. 그럼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것도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작년에 80억 달러를 투자했고 올해는 1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애플은 비교적 초라한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업 외에 또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애플카드를 발급하여 애플 서비스를 결제할 경우 약 3%의 캐시백을 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연회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는 목적은 아니고 애플 생태계를 더욱더 강화하면서 훗날 금융업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습니다.
다만 타 신용카드들 대비 아주 눈에 띄는 차별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애플은 현금을 쌓아놓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현재 303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 코로나 이후 위기에 더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현금 유보금을 줄이면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에 143조를 지출하였으며 연구개발에도 투자 금액을 늘렸다고 합니다. 주주들로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애플을 종합해보면 사업의 방향성은 잘 잡았고 현금도 많아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등의 경쟁력은 아주 긍정적인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 정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두가 원하고 사고자 하는 주식이기에 꽤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장기적으로 이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애플이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서비스업에서의 경쟁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여 년간 성공한 IT 기업, 성공한 IT 주식으로서 하나의 아이콘이 된 애플이 지금까지의 승승장구를 이어갈지 아니면 10년 뒤에는 반짝했다가 쓰러져 가버린 기업으로 남게 될지 그 미래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